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42포인트, 0.52% 상승한 2019.5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내린 625.7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던 미국과 중국이 주말 사이 고위급 전화회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결정이 반등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자국 은행들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지준율,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들 가운데 중앙은행에 일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일정한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률이 어느 정도 인하가 됐다라는 것은 시장에 더욱더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중국 인민은행도 약 9천억 위안의 통화량 증가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하지만 코스피 그리고 특히 IT 톱톱으로 더욱더 매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계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들어왔지만 글쎄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모든 게 다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오히려 IT 쪽으로만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는 나왔는데 사실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시가총액 그 딱 세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거의 뭐 거래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딱 봤을 때 일단 가장 살만한 종목은 어쨌든 IT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전 요걸 하나 좀 캐치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아직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수급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있을 또 9월 11일이면은 과거 또 9.11 테러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요런 거 관련해서 또 트럼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불확실성에다가 또 최근에 또 탈레반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가 또 무산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이 좀 미지수라는 것 때문에 좀 지금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래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코스피 지수 차트 좀 보면서 현재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작년 1월 달에 2,600포인트까지 갔던 우리 증시가 많이 내려왔죠. 특히 이제 지난달에는 1,900선까지 무너지면서 더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2,000선 회복을 해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무너진 걸 아마 기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올해 10월도 하시는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 그때와 지금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틀립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이었고 지금 이미 바닥을 먼저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에 대한 걱정들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매수세들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쏠리고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중소형 IT들이 일단은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다양한 업종들로 가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IT에 집중을 우리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달라진 상황들이 되면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계배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이끌어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이 좀 가파랐었던 건 아무래도 통신 장비 쪽이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급 변화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개인의 주체가 되는 코스닥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의 흐름과 오늘의 시장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주는 5G 테마주들이 주도를 했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5G 테마주들이 좀 낙폭을 가장 강하게 만든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오늘 코스닥 업종별로 이제 구성 종목을 보시면 가장 하락폭이 강했었던 업종들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통신 장비 쪽입니다. 일단은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도 가장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5G 장비주들 그리고 지난주에 강한 상승폭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오늘의 좀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들 역시도 기간 수급들은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가 유입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관망세라든지 외국인들의 관망세는 오히려 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보실 때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지는 모습들은 나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하려고 하지만 이게 한번 잘못 이제 미국장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잘못 나오거나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톡 건드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현재의 주가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대응을 하실 때도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명절 주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수급들이 유입이 됐을 때 그리고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떤 업종들 어떤 테마로 다시 한번 구성이 됐을 때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 다시 한번 좀 만회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번 주까지 이제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02% 상승을 하면서 85,200원까지 올라섰고요. 장중한 때는 85,70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그때가 8월 29일이었나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반대 수혜주로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 오늘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인민은행이 또 돈 푼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또 그거 하려고. 지금 중국에서 네. 이번에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통큰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연말에 있을 영국도 이제 소비 시즌을 어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뭐 중국 소비주들이 한번 일제히 올라갔다가 좀 무너지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봤더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최근에 알려졌던 내용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이부진 수혜주로 엮이면서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내용이 실적.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많이 없으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우리 주변국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경기를 살릴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고요.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 뭐에 신경 썼죠? 조국 장관 임명하는데 모든 신경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책이 이렇다 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믿고 투자할 만한 건 지금은 실적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연말 성수기 또 이번에 추석 때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곧 있을 또 중국 명절에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저는 호텔신라 보고 있고요.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실적 한 가지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 아시니까 이거 화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종목이에요. 2016년도, 17년도, 18, 19년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저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종목 관심주로 오늘
특징주를 가지고 오면서 관심주로도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연말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매수를 해두면은 연말쯤에는 또 기분 좋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양대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RFHIC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10.55%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42,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대 종목을 보니까 KMW 그리고 RFHIC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8%대 하락폭을 보여줬거든요. 아까 코스닥 할 때 5G 많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주식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올라가면 충분히 빠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전체적인 5C 테마주들이 수급에 의한 추가 조정 동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낙폭이 지금 현재 생성이 됐기 때문에 낙폭에 주의를 하시면서 추가 기간 조정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을 처음에 최초로 하게 됐을 때도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5C 테마주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면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업황이라든지 테마성으로 주가 형성이 되기 마련인데 일단 이 종목의 흐름들이 최초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5C 테마주들이 8월 초반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말 정도가 지나면서 5C 테마주들 그리고 뭐 기지국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그리고 사용자가 또 증가가 되면서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용객 수가 또 늘어난다라는 이런 시장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였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오늘 움직임에서 가장 상위 종목과 순매수와 순매도를 이제 나눠서 보면 오늘 개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RFHIC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면 네 번째 종목으로 RFHIC로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지금 심리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낙폭 과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주가를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면 주가가 이미 상승하고 올라갔을 때부터 매수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런 관계들을 추가로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투심 개선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거래일이 이번 주는 이 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명절 지나고 나서의 5C 테마주들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서 재공략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추후에 시세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덕산 테코피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 9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500원인데 1거래일 만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1거래일 만에 6.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은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8.38% 급등을 하면서 27,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목표가가 21,500원인데 오늘 장중한 때 21,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더욱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인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잠시 화면을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개인의 순매도 종목 중에 하나도 덕산 테코피아로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개인 매수에서 매력도가 생각보다 좀 없었다라는 것은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덕상 테코피아의 기업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의 뭐 매출이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관심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덕상 테코피아는 향후의 성장성은 기대가 돼요. 하지만 이제부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충분히 빠르게 또 손바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에서 손절가, 본전 가격을 잡으시면서 추가 홀딩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서 21,000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때에서도 전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모입니다. 매수일은 9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오늘 굉장히 또 널뛰기 하는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도움 닫기를 하고 있나 싶은데요. 3.5% 상승을 하면서 5,92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언제쯤 움직이나 했는데 오늘 쭉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 이제 자율주행 좀 움직이는 걸까요?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에스모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수급을 보셨을 거예요. 개인 매수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정말 개인이 사랑하는 에스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급에 대한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건 있지만 일단 종목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자율주행에서 테스트 성공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에스모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빠르게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대응 가능하시고 없는 분들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갑자기 정말 널뛰기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들 에스모와 같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시장에 많아요. 근데 매집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때 정말 뭐 내가 잠깐 정신을 판 사이에 이 종목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아침에 혹은 그 당일날에 매도가를 좀 걸어두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이번 주까지는 큰 움직임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장에 6,000원대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의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링크 제네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마이너스 음봉을 띄었습니다. 마이너스 3.02% 하락을 하면서 9,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사실 반가운 음봉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에 네네. 말씀해 주셨는 금요일에 5.82% 급등을 했었는데 네, 오늘 좀 맞습니다. 많이 빠져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우리한테 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했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아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만약에 바로 올라갔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사고 이거 바로 맞아요. 갔네 막 이런 말 하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오늘 거래량도 얼마 안 나와서 사기 좀 좋은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은 금요일 날에 그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수를 들어가되 시가 밑으로 한 5%까지 마이너스 구간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오늘 딱 3에서 4% 정도 밀렸는데 이쯤에서 이제 슬슬 편입해주신 분들은 뭐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지금 남들이 사지 않는 구간에서 사신 거기 때문에 전 눌림목 음봉에서 잘 사셨다고 생각하고요. 거래량이 없는 음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라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목표가 11,000원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하이트 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1.93% 상승을 하면서 26,4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급등은 안 나오지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요. 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사랑을 또 주기 시작을 했고 네, 기관도 맞습니다.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매출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테슬라. 네,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이 한 방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구간이라서 오. 지난 시간에 제가 목표가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7,000원까지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당 한 뭐 500원 정도만 올라가면 또 추가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미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다 축하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재작년 고점 이미 작년에 시세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27,000원이라는 게 최근의 고점인데 이걸 넘어가는 순간 이 위쪽으로는 매물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돌파할지 못할지는 그거는 뭐 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뭐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출연하지 않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27,000원 위로 올라간다면은 분할 매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추가 상승은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관련된 인물에 대한 기사들 또 네. 쭉쭉쭉쭉 나오고 또 종목들도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가장 강한 그 업종이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 법무장관이 결국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판결이 나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인에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락을 막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은 현재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같은 경우 관련주들이 그냥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늘 올라간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귀국할 생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시세가 발생을 한 거는 사실이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그 한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그 뒤로는 정말 뭐 심한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이번에 한번 바른미래당에서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 한번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때 안철수 전 대표한테 뭐 직접 찾아가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복귀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보니까 독일로 날아간 게 벌써 작년 6월 달인가 그런 걸로 봐서는 1년하고도 몇 달이면은 아직은 좀 복귀에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오늘 뭐 써니전자 같은 것들을 사실 관심 제일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이쪽에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 쪽에 찾아보시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 잠시 후에 계속 힌트 드리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추석 연휴에 그럴 위험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년 원래 지자체에서 네네. 원래 명절 되기 전에
혹시 그런 뭐 해킹 사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이버 보안 점검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온 거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결돼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가상화폐 그 거래소가 주 타겟이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 북한 쪽에 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안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안주들이 좀 저는 이번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철수 전 대표랑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오늘 제 종목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안 관련 종목들이라고 쫙 스탁이 또 나왔는데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빡빡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사이버 해킹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 써니전자가 가장 상승폭이 강했어요.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근데 아직은 뭐 정계 복귀 이야기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기궁 이야기도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시장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정말 단순히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의한 투자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안주 쪽으로 공략을 하면 보통 이제 안랩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죠?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안랩이 오늘 6.8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보안주기 때문에 통신 쪽으로 이제 보통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면 안랩 많이 사용하시니까 일단 좀 보편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두 번째 힌트까지는 안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문과의 슬픔인가요? 어쨌든 보안이고 인공지능이 또 나서니까 인공지능도 보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가요? 이 회사가 하는 네. 사업 영역 중에 네. 보안 사업이 있고요. 오. 그리고 시장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삼성 쪽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은 있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도 이 10월 달에 있을 인공지능 국가 전략 발표에 대한 관련주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그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국가 전략이라는 말을 쓴 게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굉장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0월 달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선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는데 마침 또 이 종목이 안철수 전 대표랑 또 예전에 엮였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든 어쨌든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안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세 번째 힌트가 열리자마자 오픈 베이스가 쭈루룩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비님 도리도리 까르끙 하면서 오랜만이에요 라면서 또 팬분이 보내주셨고요. 안랩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 더 매일 더 매력적이라고 또 와 있습니다. 우리 적분 전문가님한테도 잘생긴 적분 전문가님 써니전자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글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안랩과 그리고 오픈베이스 두 종목으로 지금 좀 기울기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정답이 있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다시 신규 상장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덕산테코피아도 신규 상장주로서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지금 순환매가 됐으니까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아우 종목인가 봐요. 그렇죠. 덕산 테코피아를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늘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에서 이거를 좀 시가 이해라고 매수를 하라고는 했는데 쉽게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덕산 테코피아보다 주가 위치가 조금은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 상장주들 특징은 몇 가지가 있죠. 시장 대비해서 시장 좋지 않을 때 수급이 조금 더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 순환매가 조금씩 나오면서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오늘 중장비 이제 기업인 데모 같은 경우도 오늘 10%대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이번 주의 시세가 정치 인맥주들의 그런 흐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의 순환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은 힌트를 조금 쉽게 주신 건가요? 엔터주 중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쉽게 줬나 봐요. 네, 일단은 이제 두 번째 힌트는 드라마 제작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더 쉽게 드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무역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 있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이 방영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한류 콘텐츠들의 이 수요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수의 드라마도 제작을 했고 2004년도부터 드라마 제작 그리고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판권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번에는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정말 다수의 드라마, 영화를 제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화면 보이시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신규 상장주들 한번 공략을 해보셔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분 전문가님 아까 그 방금 화면 나오는 거 못 보셨죠? 컴퓨터로 지금 찾고 계시느라고? 네, 봤는데 봤어요? 좀 이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걸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설명하신 것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작년 12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종목이라서 뭐 종목 신규 상장이라고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마블, 어벤져스, 디즈니 이쪽에 이제 특수 효과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드라마 쪽 얘기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마블 영화가 이제 한 큰 단락이 마무리되고 디즈니 쪽으로 또 드라마 제작이 또 여러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 회사가 또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사실상 한국에서의 유일한 파트너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라 이거는 뭐 글로벌 드라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된다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돼서 저는 위지윅 스튜디오 쪽으로 이거는 제가 굳히기를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굳히기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좋은가 봐요.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지금 차트가 상승 이렇게 쭉쭉쭉 방향을 틀었나 봐요. 네, 고개를 이렇게 오.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크리베스의 화려한 상승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의 수급이 내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이거래일까지 추가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보급사, 제작사들의 이제 요즘의 시세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을 때 1부작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회에서 10회면 다 끝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부작, 2부작으로 나눠서 이거를 나눠서 뭐 몇 달 동안에 방영을 하지 않다가 또 이후에 또 방영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날 연대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제작을 하면서 이 시청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런 제작사들의 이 성장성을 봤을 때 조금 더 해외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다운받고 있는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쪽에서도 많이 배급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기업이 다시 한번 뭐 내년 정도의 추가적인 혹은 하반기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리해 주세요. 마블 좋아하세요? 네, 저는 뭐 매번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네.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저희 이쪽에 카메라 감독 마블 진짜 팬이셔가지고 네네. 제가 한 번 안 봤다 그랬다가 막 이런 거 있죠. 네. 진짜 안 봤어요? 막 그랬는데 마블 재밌는데 위즈 스튜디오가 외국인과 사랑에 지금 수급이 좋다 아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은 뭐 이거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오늘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짜요? 지금 한번 저도 확인해 네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종목이고요. 오늘장 수급 확인해 봤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들은 순매수가 나왔어요. 네. 뭐 투신 쪽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뭐 수급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 종목은 제가 아까도 뭐 좋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전문가님 말씀하신 종목이랑 좀 제가 가까운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 드라마 관련 제작사가 있었어요. 정말 근래에 얼마 몇 달 안 되는 짧은 그 기간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일단 요걸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 A스토리 보이고요. 유니슨, A스토리. 그다음에 드라마 하니까 작년에 6분 초록뱀 생각나네 라고 이야기도 보내주셨고요. 저폰님께는 링네트,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께는 위즈윅 스튜디오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A스토리가 좀 보이고요. 볼까요? A스튜디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요 양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양기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픈 베이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 힌트까지는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맞아요. 네, 세 그 번째까지 뒤부터. 보신 분들은 네,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략을 드렸었어요. 좋은 종목이라고 괜찮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익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구간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예전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 관련된 내용으로 엮이든 안 엮이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 관련주였던 뭐 써니전자 같은 종목 많이 올라갔죠. 22%. 안랩도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써니전자랑 안랩 같은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파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살 것 같으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뭐 KC피드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오픈 베이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재료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재료가 있으니까 10월에 사면 늦죠? 9월 달에 미리 사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쭉 올라와서 지금 여기 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매물대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 종목의 매물대는 3,000원 정도가 가장 큰 매물대예요. 근데 여기 화살표들이 가득한 구간인데요. 그 자리를 며칠 전에 넘어섰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돌파를 한 뒤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저항선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매물 부담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없는 구간이라서 위쪽으로 탄력이 좀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도 지난달보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좋은 구간이 생각하고요. 자,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봉을 통해서 매수하시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일장의 시가 이하로 마찬가지로 한 5%까지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천천히 잡아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3,650원 정도로 그렇게 높지도 짧지도 않은 구간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이전 고점이 4,000원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물리신 분들은 나오시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목표가 3,650원으로 우리는 먼저 팔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3,000원이라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탈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없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 3,000을 꼭 지켜주시고 목표가 3,650원 역시 잘 지켜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오픈 베이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3,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종목들이 계속 꿈틀꿈틀대면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9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시청자분들 늦지 않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이 수급들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까지의 시장 불분명한 이제 불확실한 시장에서 지금 이번 달까지는 기술적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번 한 달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완화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는 지금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이제 시장 좋아지겠지. 중국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해서 혹은 미국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해서 돈을 풀어주겠지.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하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또 새로운 전략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조금 더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또 후속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디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저품 전문가님, 내일이요. 연휴까지 한 2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통 네, 우리가 맞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는 조금 시장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략이요. 일단 이제 이번 그 명절 이제 직전에 우리가 2거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쪽에 또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화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소형주 쪽에
어떤 테마주나 이쪽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명절이 오던 말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달리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명절이 오든 지금 현재 추석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미 지금 뭐 현금화 같은 걸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오늘 다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오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좋다가 10월 달에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또 이제 충격이 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랑 그때랑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그때는 뉴스 찾아보세요 한번. 1년 전 뉴스 찾아보시면은 작년 9월 24일 정도가 추석이었는데 그때는 증시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더 빠졌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증시가 올라가고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요거 작년에 수급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딱 1년 전에 추석 직전에 이제 수급들인데 보시면 지금 추석이 들어가기 직전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사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때랑 비슷하고 그때도 이제 그 추석 시즌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정도는 장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좋은 종목들 계속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기비 전문가님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가 추석까지는 2거래일 남았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벤트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일단은 이틀의 만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수급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급들을 뭐 당일 보는 게 아니라 누적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예민해요. 민감하고. 조금만 이렇게 툭 누르면은 툭 쓰러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이제 새로운 재료들, 큰 묵직묵직한 그런 이슈들을 달고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는 딱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좀 예민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자체는 매수 포지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나 오늘의 미국장 마감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낙폭 과대주들, 오늘 엔터주들, 뭐 제작사들 관련주도 움직임 많았었죠. 그런 관련주들처럼 낙폭 과대주들 쪽으로 오히려 공략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낙폭 과대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 방송을 들어오시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그리고 나서 최선 선택은 낙폭 과대주를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